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인재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 네, 지금 시간은요,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까, 이러한 중심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주변 현실에서도 내 삶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보더라도 날로 기술이 막 발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까운 데만 가더라도 뭐 주문하는 시스템조차도 이제 다 무인화가 되고,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막 연결이 돼서 시스템화되고 되게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이런 게 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얻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가 이제 좋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빨리 변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할까?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엄마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 엄마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의 공부법을 버려라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공부했던 시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의 공부법, 지금 2010년, 약간 2020년을 사는 지금의 공부법이랑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대로 아이들을 케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잘 했던 방식을 아이들한테 고수하게 돼요. 또 그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막 더 시키려는 그런 의지, 뭐 안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이렇게 부모 교육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기술 변화는 이제 이미 바탕에 깔고, 그러면 기본, 우리가 어떤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 기준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연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아마 4차 산업혁명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트,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사물이 다 지능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로 가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사물과 사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은 점점 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초연결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사물끼리가 연결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척척되는 시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적, 공간적인 것들이 다 넘나드는, 그러니까 운송수단의 발달, 이동통신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홀로그램으로 그냥 바로 다 체크를 해서 그냥 바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화된 시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3D 프린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 시대다. 그리고 융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영역이 넘나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뭐예요?
섞여가면서 편리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이 지능화되고 초연결이 되면서 개인화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융합적으로 변했다. 융합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엄마의 공부법, 우리 공부는 어땠어요? 그냥 단순히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위한 공부였고요. 그렇게 해서 1등 받으면 그걸로 우리는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써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써먹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모든 게 다 기계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 공부법대로 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제가 3가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요. 아이의 숨은 재능을 찾아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퍼스널 브랜드 시대고요.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뭐요? 가장 나다운 거를 개발시켜서 이걸 전문화해서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뭘 해줘야 되느냐? 자기 이해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 능력, 이거가 중요하다. 그래야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감성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해야 할 일과 기계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 인간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다 하고 그러니까 로봇이나 컴퓨터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못하는 거를 인간이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감성적인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 다양한 체험, 다양한 아이들을 예술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노출을 시키고 해서 아이들의 감성이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 성적 높은 것보다는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그거를 최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한테 이제는 더 많은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바로 지금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따라하는 거, 무조건 영혼 없이 따라하는 거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자기 이해력, 그 다음에 공감 감성 능력, 그 다음에 융합 능력. 융합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잖아요.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양하게 놀아봐야 돼.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노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정해진 장난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른 규칙을 짜보고 이러면서 다르게 나만의 방식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 이래야만 아이의 숨은 재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경청하고 공감하라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런 거 요즘에 너무 많이 얘기를 듣긴 했는데 부모님들이 실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취하는 거로만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뭐 토론하고 이러한 문화 자체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경청, 공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익숙치 않아서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필요해 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외워야 하는 지식들은 기계들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 얘네들이 더 잘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내는 그 주체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 데이터화가 돼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 기본 바탕을 끌고 가야 되냐면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재적인 힘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지금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건 학원에서 해주는 게 아닌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위는 뭐냐?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브루타 방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알리려고 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고 실천하게끔 많이 도와드리는 게 뭐냐면 이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이 뭐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 자체가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러한 문화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러니까 디베이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라고 찬반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걸 생각해 보자라는 게 하브루타의 기본이거든요. 경청하고 공감해 줘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만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경청과 공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힘을 키워주는 건 부모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예요? 몰입하게 하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몰입을 해본 아이는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몰입하게 그냥 두지를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게임할 때만 몰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몰입을 하기를 바란다면은 아이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을 쭉 말씀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내 아이를 관찰해야 된다. 내 아이가 언제 집중하고 몰입하는지, 그리고 언제 아이가 행복해 하는지 이거를 잘 발견하셔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개발시켜 줘야 돼요. 지금 시대 뭐라 그랬어요? 개인화된 그런 시대,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누구 따라하는 거는요,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 그거는 최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드리면 또 아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하고 다들 그 얘기는 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다고 애가 성공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공의 잣대의 기본 바탕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중지능을 하는 이유도 이 다중지능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 강점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를 발견하자. 그래서 개발시키자. 이게 그러면 발견하고 개발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이가 사회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몰입하게 냅두세요. 몰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몰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책 읽기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습관화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릴 적부터 유아기 시기 때부터 차근차근 습관화 되게끔 만들어셔야지 아이가 이제 많은 걸 알아가는 그런 나이면 유혹이 많잖아요. 뭐 당장 스마트폰 통해서 얼마나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책 읽기에 좋은
적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책을 많이 읽게 해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영어 빨리 하고 수학 빨리 하고 이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하더라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아이는 인재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다 더 이걸 현실화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함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